여러분, 국적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은 있지만 증명할 수 없는 사람.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이 작은 쇠조각 하나가 100년 전 역사를 되살렸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으며 결국 수만 명의 운명까지 바꿔놓은 기적 같은 실화죠. 이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국립묘지에서 벌어진 그 장면까지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만에 돌아온 독립군의 이름,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적이 없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 빈민촌. 비가 새는 판잣집에서 태어나 22년을 살았습니다. 여권도 주민등록증도 출생증명서도 없었죠. 제 이름은 정지은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증명할 서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1937년 소련 정부가 연해주의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하죠. 화물 열차에 실려 한 달을 달렸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황무지에 버려졌습니다. 땅을 파고 움집을 만들어 겨울을 견뎠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할머니도 그 열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카자흐스탄에 뿌리를 내렸죠. 하지만 뿌리라고 하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카자흐스탄이 독립했을 때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도 아니게 됐습니다. 조선인이라고 불렸지만 조선은 이미 사라진 나라였죠. 한국인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유령이 됐습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국적이 없으니 최저임금도 받을 수 없었죠. 하루 종일 벽돌을 날라도 현지인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으니까요. 할머니는 제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글로 이름을 쓰는 법도 알려주셨죠. 김치 담그는 법, 된장 끓이는 법도 배웠습니다. 지은아, 우리 핏줄은 한국 땅에서 왔단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요? 그게 어디 있는 나라인지조차 몰랐습니다. 2022년 봄.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국적이 없으니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죠.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나흘 동안 고열에 시달리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귀를 바짝 갖다 대야 들을 수 있었죠. 이거 가져가라. 할머니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보자기를 건네셨습니다. 펼쳐보니 낡은 금속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 녹이 잔뜩 슬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모르겠다. 우리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국에 가거든 이걸 보여줘봐라. 혹시 뭔지 알 수도 있잖니. 한국요? 어떻게 가요? 방법을 찾아라. 지은아,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할머니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넌 돌아가야 해. 우리가 떠나온 곳으로.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국적이 없으니 공동묘지 사용도 안 됐죠. 저는 빈민촌 뒤편 언덕에 할머니를 묻었습니다. 혼자서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준 금속 조각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뭐길래? 이걸 한국에 가져가라고 하신 걸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국. 가본 적도 없는 나라. 아는 사람도 없는 곳. 하지만 여기 남아있어봤자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국적 없는 노동자로 평생을 살다가 할머니처럼 쓸쓸히 죽는 것. 그게 제 미래의 전부였죠. 그렇다면 가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빈민촌 사람들에게 한국 가는 법을 물어다녔습니다. 대부분은 비웃었죠. 국적도 없는 내가 어떻게 가냐? 비자를 받을 수나 있겠어? 하지만 한 명이 알려줬습니다. 농장 노동자 모집한다는 얘기 들었어. 불법이긴 한데 카자흐스탄 교포들 몇 명 그렇게 갔다던데. 불법.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개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요구한 돈은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보다 많았습니다. 이거 다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중개업자는 제 손에 쥐어진 돈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모자라. 절반도 안 돼. 이래서 갚을게요. 한국 가서 일하면서 보내드릴게요. 보증은? 없어요. 중개업자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한국 가면 다 잠적해버려. 저는 할머니가 주신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담보로요. 중개업자가 쳐다봤습니다. 이게 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게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도망가면 이거 팔아도 돼요. 중개업자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근데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간다. 네. 2022년 6월. 저는 화물트럭 짐칸에 몸을 숨기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배를 타고, 다시 트럭을 타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작은 농촌 마을. 비닐하우스가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죠. 농장주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6개월만 일해. 숙식 제공하고 월 100만 원 준다. 100만 원. 카자흐스탄에서 1년 동안 벌던 돈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토마토를 따고 상추를 심고 오이를 정리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기는 적어도 제가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농장주가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지은 씨, 신분 확인 좀 할게요. 네. 불법 체류 신고가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쫓겨나는구나. 경찰이 말했습니다. 여권이나 신분증 있으세요? 없어요. 출생증명서는요? 그것도 없어요. 그럼 뭐라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금속 조각. 중개업자한테 담보로 줬지만 나중에 돌려받았죠. 짐 속에 넣어뒀던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숙소로 뛰어가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경찰이 금속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셨어요. 이거 혹시... 경찰이 동료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지은 씨, 이거 아마 한국 독립군 인식표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독립군 인식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죠. 금속 조각의 앞면, 뒷면, 측면까지 세밀하게 촬영했습니다. 지은 씨,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확인해 볼 곳이 있어요. 경찰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독립군이요? 할머니가 물려준 이 작은 쇠조각이 독립군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1시간쯤 지났을 때 파출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보훈처 유해발굴감식단 김민석 연구관입니다. 국가보훈처 유해발굴감식단.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김민석 연구관이 금속 조각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확대경을 꺼내 세밀하게 살펴봤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석 연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1919년에서 1921년 사이에 사용된 독립군 군번 인식표입니다. 군번 인식표요? 네. 독립군들이 전투 중에 전사했을 때 신원 확인을 위해 차고 다니던 겁니다. 김민석 연구관이 인식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글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상윤. 정상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상윤이요? 네. 그리고 여기 숫자가 보이죠? 이건 소속 부대 번호입니다. 김민석 연구관이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정상윤. 그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있습니다. 네. 정상윤 지사. 1897년생. 함경북도 출신. 1920년 봉오동 전투에 참전했던 독립군입니다. 봉오동 전투. 역사 시간에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요? 네. 1920년 6월 만주 봉오동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독립군이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죠. 김민석 연구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일본군 사상자가 150명이 넘었습니다.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승리 중 하나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윤이라는 분이 제 할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건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식표가 할머니를 통해 대대로 전해져 왔다는 건 김민석 연구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연.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DNA 검사요? 네. 정상윤 지사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지은 씨와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요. 김민석 연구관이 경찰을 받습니다. 불법 체류 건은 제가 보훈처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은 씨는 특별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날 줄 알았는데, 체포될 줄 알았는데. 지은 씨, 혹시 정상윤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인식표에 대해서요. 그냥 할머니의 할머니가 물려주셨다고만 하셨어요. 뭔지는 모른다고요. 김민석 연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구전으로만 전해지다 보니 정확한 정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불법 체류자였던 제가 갑자기 특별관리 대상이 된 겁니다. 보훈처에서 나온 직원들이 저를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원룸을 제공해줬죠. 그리고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열을 했습니다. 구강세포도 채취했죠. 결과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원룸에 혼자 앉아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정상윤. 봉오동 전투. 독립군. 처음 알게 된 이름들이었습니다.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7일에 벌어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군이 연합해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였죠. 일본군은 월강 추격대라는 이름으로 독립군을 토벌하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독립군은 매복 작전으로 일본군을 포위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일본군 사상자는 공식 기록만 157명.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됐죠. 독립군 사상자는 4명.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 정상윤이라는 사람이 참전했다는 겁니다. 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기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상윤이 언제 전사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가족은 있었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1924년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는 기록만 있었죠. 유해가 발견됐고 신원이 확인돼서 안장된 거였습니다. 저는 국립묘지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역. 수많은 묘비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정상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만약 정말 제 조상이라면
제가 여태까지 국적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이유가 설명될까요? 1937년 강제 이주. 할머니의 할머니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다고 했죠. 정상윤이 독립군으로 싸우다 전사하고 그의 가족들은 연해주에 남았다가 강제 이주를 당한 걸까요? 그렇다면 이 인식표는 어떻게 전해진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민석 연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훈처로 와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보훈처로 향했죠. 회의실에는 김민석 연구관 외에도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민석 연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정지은 씨, 축하드립니다. 네. 정상윤 지사와 직계 혈연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는 증손녀입니다. 정상윤 지사의 아들 정민호, 그의 딸 정순이, 그리고 정순이의 딸이 지은 씨 할머니인 정명자. 그 손녀가 바로 당신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유전자 일치율 99.9%입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0년. 100년 만에 확인된 혈연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이 작은 쇠조각이 증명해낸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김민석 연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독립유공자 직계 후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국적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 귀화 절차가 있습니다. 빠르면 석 달 안에 가능합니다. 석 달. 22년 동안 국적 없이 살아온 제게 석 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역. 수많은 묘비 중에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독립유공자 정상윤 지사묘.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저 왔어요. 증손녀 정지은이에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물려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인식표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100년 동안 떠돌았지만 이제 돌아왔어요. 우리 돌아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2년 10월.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지은 주민등록번호 21215-4. 생애 처음 받아본 신분증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사진이 박혀 있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당황해서 물티슈를 건네줬죠. 축하드려요, 정지은 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는 고려인들. 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들에게도 희망이 생긴 겁니까? 언론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100년 만에 돌아온 독립군 후손 무국적 고려인 소녀, 증조할아버지 찾아 국적 회복 봉오동 영웅의 핏줄, 카자흐스탄서 한국으로. 기사가 나가자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대부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들이었죠. 지은 씨, 저도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도 오래된 물건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한국 국적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수십 통씩 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나하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독립군 후손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특별 귀화가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처럼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대부분의 기록과 유물이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보훈처에 문의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독립군 후손이 아니어도 고려인들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일반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죠. 어떤 조건인데요? 한국어 능력, 생계 능력, 범죄 경력 조회,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합법 체류 기록이 필요합니다. 5년. 합법 체류. 대부분의 고려인들에게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이 기회를 어떻게든 나눠야 했죠.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 세르게이 박지은 씨, 당신 기사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고려인입니다. 연락 가능할까요? 세르게이 박. 러시아식 이름과 한국 성이 섞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보냈고 곧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저는 세르게이 박이라고 합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러시아 억양이 약간 섞여 있었지만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저도 고려인입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태어났고요. 지금은 모스크바에서 농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연구요? 네. 기후변화 대응 작물 개발이 전공입니다. 세르게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도 연해주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제 이주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 탄광으로 끌려간 경우였죠. 해방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에 남았고 그렇게 3대가 러시아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고려인은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죠. 한국에 오고 싶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저는 독립군 후손도 아니고 특별한 연줄도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르게이 같은 사람이 한국에 온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농업 연구자, 박사 학위,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세르게이 씨, 혹시 한국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거 있으세요? 프로젝트요? 네. 고려인들이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요? 세르게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프로젝트요. 어떤 건데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농업 기술이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땅은 넓죠. 만약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결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겁니다. 그게 고려인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고려인들은 양쪽 언어와 문화를 다 압니다.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죠. 게다가 고려인 중에는 저처럼 고급 인력도 많습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대학에서 공부한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들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그 프로젝트를 제안해보면 어떨까요? 누구한테요? 한국 정부한테요. 세르게이가 웃었습니다. 지은 씨,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일 뿐입니다.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저는 독립군 후손입니다. 언론의 관심도 받고 있고요. 제가 함께 제안하면 어떨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저 혼자만 국적 받고 끝낼 수 없어요. 뭔가 해야 합니다. 지은 씨. 세르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빚을 갚고 싶을 뿐이에요. 빚이요? 네. 증조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싸우셨잖아요. 저도 뭔가 해야죠. 우리는 그날부터 프로젝트 기획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르게이는 모스크바에서 자료를 보내왔고 저는 서울에서 번역하고 정리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국-중앙아시아 농업협력 프로젝트 고려인 인재 활용 방안. 기획안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고려인 과학자,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데려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교육합니다. 그들이 다시 중앙아시아로 돌아가 현지에 적용합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농산물 시장을 확보하고 고려인들은 일자리와 정체성을 찾습니다.
저는 이 기획안을 들고 국회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보훈처에서 소개해준 의원이었죠. 흥미롭네요. 하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최소 100억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1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민간 기업과 협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업 기업들 중에 중앙아시아 진출에 관심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발로 뛰었습니다. 농업 기업, 스타트업, 연구소. 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린아시아라는 스마트팜 기업이었죠. 대표이사가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지은 씨 이야기 뉴스에서 봤습니다. 감동적이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진지한 겁니까? 네. 세르게이 박 박사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기획안을 펼쳤습니다. 대표이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정말요? 우리 회사가 카자흐스탄 진출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지 파트너를 못 찾아서 고민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이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 문제는요? 고려인들은 러시아어, 카자흐어, 한국어를 다 합니다. 대표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해봅시다. 일단 고려인 연구자 5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죠. 6개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정지은 씨가 이 프로젝트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아주세요. 저요? 네. 고려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직접 나서야 성공할 겁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농업을 전혀 모르는데, 프로젝트 관리 경험도 없는데. 하지만 세르게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봄, 세르게이를 포함한 5명의 고려인 과학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2, 카자흐스탄에서 2, 우즈베키스탄에서 1명. 모두 농업, 생명공학, 환경공학 전공자들이었죠. 저는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세르게이를 처음 대면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세르게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네, 정말 오셨네요. 다른 연구자들도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문을 열어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우리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스마트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6개월 동안 교육받기로 했죠. 첫날 밤, 우리는 숙소에 모여 앉았습니다. 세르게이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뉴스가 중앙아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뉴스요? 네. 고려인 과학자들이 한국 정부와 기업 지원으로 한국에 왔다고요. 수만 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만 명.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실패하면 안 되겠네요. 세르게이가 웃었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10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떠난 게 아니라 돌아온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데이터 기반 작물 관리, 수경 재배와 양액 농법. 세르게이와 동료들은 이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처음이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하고 습도를 측정하고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세르게이가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어떤 부분이요? 자동화 수준입니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은 아직도 사람 손에 의존하는데 여기는 센서 하나로 모든 게 조절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스마트팜 안에서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자동으로 관리됐죠.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도 가능했습니다. 이걸 카자흐스탄에 적용하면 엄청날 겁니다. 세르게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땅이 넓지만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하지만 이 수경재배 시스템을 쓰면 물 사용량을 70%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게다가 사막 기후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요. 온도 조절만 잘하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중앙아시아 전체가 바뀔 수도 있겠죠? 6개월째 되던 날, 우리는 최종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린아시아 본사 대회의실.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장도 왔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도 참석했죠. 세르게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앙아시아 환경에 맞게 개조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화면에 설계도가 떴습니다.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존 대비 3분의 1의 물로 같은 수확량을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농식품부 국장이 질문했습니다. 네. 저희가 시범 재배한 토마토의 경우 헥타르당 연간 60톤 수확이 가능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평균 수확량이 20톤인 걸 감안하면 3배입니다. 오호.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르게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고용 창출 효과도 큽니다. 스마트팜 한 동당 평균 5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관련 유지보수 인력까지 합치면 10명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은요? 그린아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2년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농식품부 국장이 일어섰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성공이에요, 지은 씨.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요? 아니에요. 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만으로도 대성공입니다. 다른 연구자들도 환호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나타샤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고향 사람들이 지금 난리예요. 왜요? 우리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 고려인 과학자들이 한국에서 성공했다고요. 나타샤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러시아어로 된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귀환 고려인 과학자들, 농업혁신 성공 100년 만에 귀향 고려인들이 미래를 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한국행 열망 급증. 보세요. 댓글이 수천 개예요. 댓글들을 읽어줬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정지은은 영웅이다. 영웅이라니. 저는 영웅이 아닌데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세르게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은 씨는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건지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고려인들은 100년 동안 버려진 민족이었어요. 어느 나라도 우리를 원하지 않았죠. 세르게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도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증명해줬죠. 저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100년 전 증조 할아버지 정상윤은 이 땅을 지키려고 싸웠습니다. 총을 들고 일본군과 맞섰죠. 그리고 전사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연해주로 피난 갔고 결국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100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2023년 가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중앙아시아 농업협력사업 추진. 정부 예산 5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린아시아를 포함한 민간 기업 투자까지 합치면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프로젝트 이름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바람의 다리. 중앙아시아의 바람과 한국의 기술을 잇는 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총괄 코디네이터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월급도 받게 됐죠. 생애 처음 받는 정식 월급이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저는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정상윤 지사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묘비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해 겨울. 첫 번째 바람의 다리 파일럿 농장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근교에 세워졌습니다. 3,0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이었죠. 세르게이가 현장 책임자로 파견됐습니다. 출국 전날 밤. 세르게이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은 씨, 고맙습니다. 제가 왜요? 세르게이 씨가 다 한 건데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모스크바에서 연구실에만 있었을 겁니다. 세르게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기술로 고향 땅을 바꿀 겁니다. 성공할 거예요. 물론이죠. 그리고 성공하면 더 많은 고려인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겁니다. 얼마나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요. 세르게이 눈이 빛났습니다. 지은 씨가 연문으로 우리 모두 들어갈 겁니다. 2024년 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마티 파일럿 농장에서 첫 수확이 나왔습니다. 토마토 10톤. 예상보다 20% 많은 양이었죠. 세르게이가 화상통화로 보고했습니다. 대성공이에요. 현지 농민들이 난리예요. 화면에는 붉게 익은 토마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맛도 엄청나요. 당도가 한국산이랑 똑같아요. 정말요? 네. 이미 현지 유통업체들이 계약하겠다고 줄 서 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중앙아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스마트팜을 지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들이 농업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한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저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100통이 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린아시아가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고려인 출신 직원들을 채용했죠. 그들도 저처럼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팀장은 카자흐스탄 출신 최안드레이였습니다. 지은 씨, 우리 팀이 당신을 돕겠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고마운 거죠. 당신이 길을 만들어줬잖아요. 프로젝트는 계속 확장됐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고려인 연구자 50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의료, 건설, 교육 분야까지 확대됐죠. 그리고 그들은 교육을 받은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들고, 한국의 경험을 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기업에 취직했죠. 대한민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외동포 특별법 개정안. 고려인들에게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고려인들은 좀 더 쉽게 한국에 올 수 있게 됐죠. 그날 저는 또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동족들이 더 쉽게 돌아올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죠. 마치 박수 소리 같았습니다. 100년 만에 독립군의 후손이 만든 길로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모이고 있었습니다. 2025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국적 없는 불법 체류자였는데 이제는 100명이 넘는 팀을 이끄는 프로젝트 디렉터가 됐죠. 바람의 다리 사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15개 스마트팜이 건설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10개, 러시아 연해주에 5개, 키르기스스탄에 3개, 총 33개의 농장이 가동됐죠. 고용 인력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고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었죠.
저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제1농장. 입구에 한글과 러시아어로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의 다리 알마티 제1농장. 세르게이가 저를 맞았습니다. 지은 씨, 이리 와보세요. 그가 저를 비닐하우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보세요. 이번 달 수확량이 지난달보다 15% 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선했거든요. 물 공급 타이밍과 양액 농도를 조절했죠. 세르게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과학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가 다른 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는 실험실처럼 꾸며져 있었죠. 현미경, 배양기, 분석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뭐 하는 곳이에요? 연구소예요. 우리가 직접 만든 거죠. 연구소요? 네.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어요. 세르게이가 배양 접시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싹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이건 영하 15도에서도 견디는 토마토 품종이에요.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하죠. 대단한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목표는 사막에서도 자라는 작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작물. 만약 그게 성공한다면 중앙아시아 전체가 바뀔 텐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빠르면 1년 안에 시제품이 나올 겁니다. 세르게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농장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에 30명 정도가 모였죠. 모두 고려인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신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출신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요. 그들의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60대 노인까지.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한 명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김빅토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지은 씨, 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김빅토르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40년을 카자흐스탄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줄 알았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카자흐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닌 존재였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같은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 왔을 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김빅토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는 제 기술과 경험을 인정해 줍니다. 제가 한국말을 한다는 것, 러시아어를 안다는 것, 이 땅을 안다는 것. 그 모든 게 가치가 되는 곳입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이 모든 걸 만들어줬어요. 우리에게 자리를 만들어줬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문을 열었어요. 김빅토르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정지은을 위하여. 모두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정지은을 위하여.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죠. 그날 밤, 세르게이와 단둘이 걸었습니다. 농장 주변 길이었죠.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 요즘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세요? 무슨 일인데요? 고려인 귀환 열풍이에요. 세르게이가 설명했습니다. 바람의 다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고려인들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한국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2,000명이 넘는 고려인이 한국으로 왔어요. 2,000명이나요? 네. 그리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겁니다. 5,000명, 아니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요? 네. 100년 동안 막혀있던 길이 뚫렸거든요. 세르게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고향에 돌아가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가능해졌네요. 네. 당신 덕분에요. 세르게이가 저를 봤습니다.
지은 씨는 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을 구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정상윤. 그분이 192억년 봉오동에서 싸운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겠죠.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후손들은 100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국적도 없이 정체성도 잃은 채로.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땅으로. 2025년 여름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고려인 귀환 지원 종합계획. 향후 10년간 5만 명의 고려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주거, 교육, 취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죠. 예산만 3천억 원이었습니다. 뉴스가 나가자 중앙아시아가 들썩였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됐죠. 한국 대사관 앞에 줄이 섰습니다. 비자 신청, 귀화 상담, 취업 정보. 모두가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린아시아 대표와 회의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대표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경상북도 김천 지역이었죠. 여기에 고려인 타운을 만들 겁니다. 고려인 타운이요? 네. 주거단지, 직업훈련센터, 학교, 병원까지 갖춘 완결형 마을이죠. 대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김천시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부지도 확보했고요.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인데요?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1만 명.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대표가 다른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농업기술연구소를 세울 겁니다. 세르게이 박사가 소장으로 부임하기로 했어요. 세르게이가요? 네. 그가 개발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연구를 본격화할 겁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르게이 연구팀이 신품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사막 토마토. 염분 농도가 높은 토양에서도 자라는 토마토였습니다. 수분 요구량도 일반 토마토의 절반밖에 안 됐죠. 세르게이가 화상 통화로 보고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지은 씨. 완전히 성공했어요. 화면에는 붉게 익은 토마토가 보였습니다. 배경은 황량한 사막이었죠. 이거 카자흐스탄 사막 한가운데서 재배한 겁니다. 물도 거의 안 주고요. 진짜요? 네. 당도도 일반 토마토랑 똑같아요. 세르게이가 토마토를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영상은 곧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 고려인 과학자, 사막 농업혁명 기후변화 시대 새로운 희망, 사막 토마토 중앙아시아 식량 문제 해결 실마리 찾았다. 국제농업기구들이 연락해왔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세계은행 농업개발부, 아시아개발은행 모두 기술 이전을 문의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바람의 다리 프로젝트를 국가 핵심 사업으로 지정. 예산이 3천억 원에서 조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목표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고려인 지원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저는 청와대에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을 만났죠. 정지은 씨, 당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파트너가 됐어요. 이건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사명이었으니까요. 증조할아버지가 물려준 사명. 그해 겨울. 김천 고려인 타운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기업인, 고려인 대표들, 그리고 언론사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에서, 중앙아시아 사막에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 만에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이 땅으로. 저는 땅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세워질 겁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 함께 살아갈 곳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는 걸.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그리고 미소 짓고 계시다는 걸. 100년 만에 독립군의 후손이 만든 길로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봄, 김천 고려인 타운이 완성됐습니다. 10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직업훈련센터, 한글 학교, 병원, 문화센터. 모든 게 갖춰진 완결형 마을이었죠. 개관식 날, 첫 입주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버스 5대가 들어왔습니다. 200명이 넘는 고려인들이었죠. 카자흐스탄에서 온 가족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청년들, 러시아 연해주에서 온 노인들. 모두 큰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집은 다 준비돼 있어요. 할머니가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에요? 네. 이제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할머니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0년. 70년 동안 떠돌다가 마침내 집을 찾은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이를 안고 울었고, 청년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100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려인 타운 중앙광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는 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저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일할 겁니다. 이 땅을 가꾸고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교육센터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여기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함께 갈 거예요. 그날 밤은 축제였습니다. 고려인들이 준비해온 음식이 펼쳐졌죠. 카자흐스탄 플로프, 우즈베키스탄 샤슬릭, 러시아식 보르시, 그리고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한국 음식과 중앙아시아 음식이 한 상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노래했습니다. 고려인 전통 노래가 울려 퍼졌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00년 동안 지켜온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됐습니다. 농업기술연구소가 정식 개소했습니다. 세르게이가 소장으로 부임했죠. 연구원만 50명이었습니다. 모두 고려인 출신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개소식에서 세르게이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사막이 30% 증가했습니다. 식량 생산은 10% 감소했죠. 하지만 우리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세르게이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녹색 농장이 보였습니다. 사막 토마토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갈 겁니다. 어떻게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막쌀을 개발할 겁니다. 사막쌀.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세르게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의 육종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환경 데이터가 있죠. 이 둘을 결합하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연구는 바로 시작됐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죠. 저도 자주 들렀습니다. 세르게이와 연구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천천히 진전되고 있어요. 벼 유전자 중에서 건조 저항성 유전자를 찾아내는 중입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육종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2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죠. 그 사이 다른 프로젝트들도 진행됐습니다. 스마트팜 운영 인력 양성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300명의 고려인 청년들이 등록했죠.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이론 교육, 실습, 현장 경험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저는 매주 강의를 나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뭐였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적 없는 불법 체류자였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였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물려준 그 작은 쇳조각을 믿고 여기까지 왔죠. 저는 인식표를 꺼냈습니다. 이게 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기술을 배우세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배운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세르게이 박사님을 보세요. 그분도 똑같이 하셨어요. 학생들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2026년 여름. 첫 졸업생들이 배출됐습니다. 300명 전원이 수료증을 받았죠. 그들 중 절반은 한국에 남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로. 그들이 가진 건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스마트팜 기술. 그들은 고향에 농장을 세웠습니다. 바람의 다리 프로젝트의 확장판이었죠. 그해 가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공식 요청을 해왔습니다. 바람의 다리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했죠. 한국 외교부가 움직였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만났죠. 저도 수행단으로 참석했습니다. 타슈켄트 대통령궁. 화려한 회의실에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특히 고려인들이 중개 역할을 해주니 더욱 효과적이죠.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스마트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자 육성 프로그램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양국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우즈베키스탄 농업기술협력협정. 향후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100개의 스마트팜 건설, 1,000명의 기술자 양성, 공동연구소 설립, 모든 게 포함됐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지은 씨,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고려인들에게 길을 열어줬죠. 그 덕분에 우리도 한국과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10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타슈켄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끌려왔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실려 화물처럼. 그들은 여기서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리고 100년 후
그들의 후손이 이 땅과 한국을 다시 잇고 있습니다. 기술로, 협력으로, 희망으로. 2026년 겨울, 카자흐스탄 정부도 합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관심을 보였죠. 바람의 다리는 더 이상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협력 네트워크가 됐죠. 참여 국가만 5개국. 투자 규모는 조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고용 인원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려인들이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아는 그들이 다리 역할을 했죠. 어느 날 세르게이가 찾아왔습니다. 지은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연구소로 갔습니다. 온실 한쪽에 작은 논이 만들어져 있었죠.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막쌀입니다. 세르게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험 재배에 성공했어요. 염분 농도 높은 토양에서도 자랍니다. 정말요? 네. 물 사용량도 일반 벼의 40%밖에 안 돼요. 저는 벼를 만져봤습니다. 튼튼했습니다. 언제쯤 실용화할 수 있어요? 내년이면 가능할 겁니다. 세르게이가 저를 봤습니다. 지은 씨,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사막에서도 쌀을 키울 수 있어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준 그 작은 인식표. 그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의 귀환이, 한 민족의 부활이 되고, 결국 세계의 희망이 된 겁니다. 100년 전 독립군이 지키려 했던 게 뭐였을까요? 단순히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그 미래가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27년 봄, 세르게이의 사막쌀이 정식 출시됐습니다. 품종 이름은 희망 1호였습니다. 카자흐스탄 남부 사막지대에서 첫 상업 재배가 시작됐죠. 100헥타르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든 방송사가 현장을 취재했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녹색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벼가 물결치듯 흔들렸죠. CNN 기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정지은 씨, 이 광경을 보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기적 같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 프로젝트가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입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식량 위기를 걱정하는데 우리가 해결책을 찾았어요. 카메라가 논을 비췄습니다. 이 쌀은 사막에서도 자랍니다. 물도 적게 먹고요. 만약 이 기술이 확산된다면 아프리카, 중동, 남미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아프리카 연합농업부, 중동 각국 정부, 남미 농업협회 모두 기술 이전을 요청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외교부, 농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죠. 회의실에서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협력 모델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현지 고려인들이 중개 역할을 하며 현지 정부와 공동 투자하는 겁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동의했습니다. 바람의 다리 모델을 글로벌로 확장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정 위원님. 고려인들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전 세계로 확장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국제협력단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 청년들과 고려인 청년들을 함께 파견하는 거예요. 장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바람의 다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2027년 여름, 첫 협력단이 출범했습니다. 한국 청년 50명, 고려인 청년 50명, 총 100명이었죠.
그들은 6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 현지 언어, 문화 이해. 모든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케냐에 10명, 에티오피아에 10명, 이집트에 15명, 파키스탄에 10명, 나머지는 남미 각국으로. 그들은 현지에서 농장을 세웠습니다. 희망 1호를 심었죠. 그해 가을, 첫 수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케냐 북부 건조지대 10헥타르에서 40톤이 수확됐습니다. 현지 평균 수확량의 4배였죠. 케냐 농업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많은 쌀이 나오다니요. 한국 파견단장이 설명했습니다. 희망 1호는 건조에 강합니다. 그리고 토양 개량 기술도 함께 적용했죠. 이 기술을 케냐 전역에 보급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케냐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향후 3년간 1000헥타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죠. 비슷한 소식이 다른 나라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파키스탄.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기술로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해 10월. 저는 유엔 본부에 초청받았습니다. 뉴욕이었죠. 유엔 식량농업기구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생애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유엔 본부 대회의장. 100개국이 넘는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작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제 목소리가 동시통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정지은입니다. 5년 전 저는 국적 없는 난민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빈민촌에서 태어나 22년을 살았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물려준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100년 전 독립군 조상을 찾았고 국적을 되찾았죠. 저는 인식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그 인식표입니다. 이 작은 쇠조각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고려인들이 여전히 떠돌고 있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다리를. 한 사람의 귀환을 만 명의 귀환으로 만들자고요. 화면에 프로젝트 성과가 떴습니다. 5년 만에 2만 명의 고려인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배웠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희망을 심었죠. 사막 농장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이집트, 파키스탄. 사막에서 쌀이 자라고 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협력의 승리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줬고 고려인이 다리 역할을 했으며 현지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셋이 하나가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서로 돕고 기술을 나누고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국적 없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 시민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세계 시민이죠. 함께 만들어 갑시다.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게 이거였구나. 단순히 나라가 아니라 인류였구나. 연설이 끝난 뒤 유엔 사무총장이 저를 만났습니다. 정지은 씨,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유엔 식량 영웅상을 정 씨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요? 네. 당신은 개인의 비극을 인류의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격이 있어요. 그해 12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유엔 식량 영웅상. 세계가 인정한 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게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정상윤의 것, 할머니 정명자의 것, 세르게이와 고려인들의 것.
그리고 함께 땀 흘린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수백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고려인들이었죠. 그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지은, 정지은. 저는 울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우리 자랑이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야. 우리 고려인의 자랑이야. 100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해냈어. 할아버지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어. 한국 사람으로. 그날 밤, 김천 고려인 타운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이제 타운에는 4,000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한국 노래, 러시아 노래, 카자흐 노래. 모든 게 섞여 하나가 됐습니다. 세르게이가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보세요. 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밤하늘에 글자가 떴죠. 정지은, 우리의 영웅.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세르게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문을 열었어요. 그 문으로 우리 모두 들어왔죠. 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00년 만에. 그날 밤 저는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타운 뒤편 언덕에 올랐죠. 거기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수천 개의 집, 수천 개의 가족, 수만 개의 희망. 저는 인식표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반짝였죠. 증조 할아버지 봐요. 우리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떠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은아. 정말 잘하고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할머니가 왜 그 인식표를 물려주셨는지. 증조 할아버지가 왜 싸우셨는지.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미래. 누구도 떠돌지 않아도 되는 미래. 모두가 집이라고 부를 곳이 있는 미래. 그 미래가 지금 여기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더 넓은 땅에 희망을 심을 거예요.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함께. 100년 만에 돌아온 우리가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요. 2028년 6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 108주년. 그리고 정상윤 지사 순국 108주년이기도 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 추모식을 준비했습니다.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고려인 5,000명이 참석하기로 했죠. 전 세계에서 모여든 겁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 심지어 미국과 유럽에 사는 고려인들도 왔습니다. 모두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상윤. 그리고 그의 증손녀 정지은이 만든 길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행사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숙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익숙해졌습니다. 6년. 한국에 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국적을 얻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수만 명을 돕고, 유엔상까지 받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은 것. 100년 전 잃어버린 뿌리를 되찾은 것. 그리고 그 뿌리로 수만 그루의 나무를 키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립묘지 앞은 인산인해였습니다. 5,000명의 고려인들이 모여 있었죠.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3대, 4대가 함께 온 가족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이게 꿈이냐? 할머니, 우리가 정말 여기 와 있는 게 맞냐? 한국 땅에.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우리 지금 집에 있어요. 집. 할머니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80년을 기다렸어. 80년을. 저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죠. 오전 10시. 추모식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국무총리, 장관들도 모두 왔죠.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려인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고려인 동포 여러분. 5천 명이 숙연해졌습니다. 108년 전 오늘 봉오동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승리의 중심에 정상윤 지사가 계셨죠. 대통령이 정상윤 묘를 바라봤습니다. 정상윤 지사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연해주로 떠나야 했고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까지 끌려갔습니다. 100년 동안 그들은 떠돌았습니다.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요. 대통령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정상윤 지사의 증손녀 정지은 씨와 함께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정지은 씨는 한 사람의 귀환을 만 명의 귀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이 됐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상윤 지사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증손녀가 해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조국이 이제 당신의 후손들을 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묘 앞에 헌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정지은 씨,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진정한 애국자죠. 대통령이 훈장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합니다. 무궁화장.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이었습니다. 정지은 씨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의 귀환을 이끌었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드립니다. 훈장이 제 가슴에 달렸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윤 묘를 봤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계시죠? 우리 이제 집에 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 앞에 절을 올렸죠. 1번, 2번, 3번. 그때였습니다. 고려인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정상윤 지사님, 감사합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100년 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천 명의 절. 5천 명의 감사. 국립묘지 전체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습니다. 세르게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김빅토르도, 김나타샤도 모두 울었습니다. 100년. 100년 만에 독립군의 이름이 돌아온 겁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를 찾아온 거였죠. 추모식이 끝난 뒤 저는 혼자 묘 앞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간 뒤였죠. 조용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저는 인식표를 꺼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이거 돌려드릴게요. 묘비 앞에 인식표를 놓았습니다. 10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준 이 인식표요. 이제 다시 주인께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햇빛이 인식표를 비췄습니다. 반짝였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세르게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세르게이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멀리 보이는 고려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다른 독립유공자 묘소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자신들의 조상을 찾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더 많은 가족이 재회할 거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더 많네요? 네. 아직 멀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 해냈잖아요. 세르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해냈죠. 그날 저녁, 고려인 타운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한국 음식, 러시아 음식, 중앙아시아 음식. 모든 게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리랑, 카츄샤. 여러 나라 노래가 섞였죠.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겼어도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연해주로, 시베리아로, 중앙아시아로 떠나야 했죠. 100년 동안 우리는 떠돌았습니다. 국적도 없이 정체성도 잃은 채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함께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겁니다. 10,000명이 함께 외쳤습니다. 돌아왔다. 우리 돌아왔다. 100년 만에 독립군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정상윤, 정상윤, 정상윤. 사람들이 증조할아버지 이름을 외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계시겠죠? 증조할아버지도. 우리가 해냈다고. 100년 전 흩어진 피가 100년 후 다시 하나로 모였다고. 그날 밤 늦게 저는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별빛 아래 걸었죠.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려인 타운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10,000개의 집, 10,000개의 가족, 100,000 개의 희망. 그리고 저 멀리 다른 도시에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스마트팜, 우즈베키스탄의 농장, 케냐의 희망 1호논. 전 세계에 우리가 심은 희망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진이었죠. 할머니 봐요. 우리 해냈어요. 사진 속 할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준 그 작은 인식표로 이 모든 걸 이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죠. 잘했어, 지은아. 정말 잘했어.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고려인이 올 겁니다.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더 넓은 세상에 희망을 심어야 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니까요. 100년을 기다린 우리가.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가 꿈꿨던 그 미래를 향해.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독립군 정상윤이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의 증손녀가, 그의 민족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고. 100년 만에